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1960년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를 걷는 것 같았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에선 상대의 아주 작은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정보기관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건 역시 도청이었을 거예요. 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알아내는 것만큼 확실한 승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청이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죠. 워싱턴 DC 한복판에 자리 잡은 소련 대사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말 그대로 거대한 요새나 다름없었거든요. 벽 안쪽에는 온갖 전파 차단 장치가 깔려 있었고 삼엄한 경비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CIA 요원들은 매일 밤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두꺼운 벽 너머에서 오가는 기밀을 우리 안방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당시의 도청 기술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했어요. 벽에 구멍을 뚫고 마이크를 심는 전통적인 방식은 금방 들통나기 일쑤였고 멀리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도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도청 장치를 숨긴 물건을 선물로 보내는 대담한 작전도 있었지만 상대도 바보는 아니었죠. 모든 물건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뜯어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보기관들의 생각은 점점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광기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셈이죠.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은 그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귀,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적의 가장 깊숙한 대화 장소까지 침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당시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낳은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기계가 할 수 없다면 생명체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발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살아있는 생물과 정교한 기계를 결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생각한 궁극의 첩보 도구였을 거예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면서 어디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적의 벤치 옆에 앉아 속삭임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스파이라고 하면 멋진 정장을 입은 요원을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스파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법이거든요. CIA는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가진 대상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사무실 근처를 유유히 지나가던 작은 생명체에게 머물게 되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어디에나 있으며 인간의 곁에서 가장 친숙하게 머무는 존재.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비극과 허무함을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적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과 집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광기는 곧 수백억 원의 예산과 함께 전대미문의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죠.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기괴하며 가장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어쿠스틱 키트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CIA의 비밀 연구실 안에서 수많은 동물의 이름이 오르내렸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둘기부터 쥐나 개까지 인간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온갖 생명체가 후보군에 올랐죠. 하지만 그들의 최종 선택은 아주 뜻밖에도 우리 곁에 있는 고양이였어요. 왜 하필 고양이였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요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참 묘한 구석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어도 사람들은 고양이를 경계하기보다는 그저 풍경의 일부로 여기곤 하죠. 공원 벤치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소련 대사관 직원들 옆으로 살며시 다가온 고양이를 보고 저 고양이가 우리말을 도청하고 있을지 몰라 라고 의심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CIA가 찾던 완벽한 스파이의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역사상 가장 기이한 프로젝트 어쿠스틱 키티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귀여운 애완묘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은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CIA는 고양이를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고성능 도청 장치 그 자체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기계가 가기 힘든 곳, 인간이 접근하면 의심을 살 만한 곳을 아주 유유히 걸어 들어가 적의 심장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로채는 아주 대담한 구상이었던 거죠.
당시 기술자들은 고양이의 신체적 특성에 주목했어요. 이 고양이는 귀를 아주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좁은 틈 사이도 막힘없이 드나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으니까요. 만약 고양이의 몸속에 아주 작은 마이크와 송신기를 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믿었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소리 없이 다가와 발치에 머물다가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본부로 기밀을 실시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자그마치 2천만 달러,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오직 스파이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드는데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CIA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실패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생물과 최첨단 전자공학의 결합. 그것은 냉전 시대가 낳은 가장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미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요원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체를 기계처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무모한 프로젝트는 고양이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어쩌면 고양이의 그 속을 알 수 없는 눈동자 뒤에는 인간들의 이런 어리석은 야망을 비웃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게 2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된 작은 고양이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CIA의 차가운 수술대 위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 평범한 고양이를 데려다 놓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CIA의 진짜 야망은 그 작은 생명체의 몸속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데 있었거든요. 마치 정교한 시계장치를 조립하듯 살아있는 고양이의 몸을 하나의 기계로 개조하는 수술이 시작된 셈이죠.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고양이의 귀였어요.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귓구멍 안쪽 깊숙한 곳에 아주 미세한 마이크를 싣는 수술이 진행되었죠. 겉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야 했기에 의사들은 아주 얇은 신경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배치했거든요. 이제 이 고양이가 듣는 모든 소리는 곧바로 정보기관의 안테나로 전송될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마이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장비를 돌릴 전력이 필요했으니까요. CIA 기술진은 고양이의 가슴에 살짝 절개해서 아주 작은 배터리를 심기로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속에 금속 덩어리를 집어넣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고양이의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옆에서 배터리도 함께 숨쉬고 있는 기괴한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까다로운 건 안테나였을지도 몰라요.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고양이 몸 밖으로 전선이 삐져나와 있으면 금방 들통나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양이의 척추를 따라 꼬리 끝까지 아주 얇은 전선을 심는 거였어요. 털을 살짝 들춰봐도 전혀 보이지 않도록 피부 아래쪽으로 길게 연결된 안테나가 고양이의 꼬리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게 된 셈이죠.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외관상으로는 그저 털이 보들보들한 귀여운 고양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전선과 마이크 그리고 배터리로 가득 찬 인공적인 스파이 기계나 다름없었거든요. CIA 요원들은 이 고양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창조해낸 이 완벽한 바이오 스파이가 냉전의 판도를 바꿀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수술대 위에서 깨어난 고양이는 자신의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저 몸이 조금 무겁거나 낯선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이 작은 사이보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요원이 되어 다음 단계를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기계를 씹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의 과학자들은 은근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기계처럼 부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처음부터 어긋난 단추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정교한 마이크를 심고 길다란 안테나를 꼬리에 숨겨도 고양이는 결국 고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CIA는 이 비싼 요원을 길들이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기계적인 개조보다 더 힘든 본능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몸속에 기계를 심는 수술은 어떻게든 성공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고양이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CIA 요원들이 아무리 정교한 마이크를 귀에 달아놓았어도 그 고양이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첩보 요원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명령과 복종이었겠지만 고양이라는 존재는 태생부터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과학자들은 이제 이 200억 원짜리 바이오 스파이를 길들이기 위한 혹독한 훈련에 들어갔어요. 목표는 단 하나, 고양이가 벤치에 앉아있는 타겟 근처로 다가가 가만히 머물게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문득 무언가에 꽂히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을 청하곤 하잖아요. 훈련실 안은 매일같이 요원들의 한숨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CIA는 이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의 뇌에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어 방향을 틀게 하거나 특정 신호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실험을 반복했거든요.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자동차처럼 고양이를 움직여 보려 했던 셈이죠. 하지만 생명체의 본능은 생각보다 훨씬 질겼어요. 훈련 중에 갑자기 지나가는 나비 한 마리나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고양이는 금세 집중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곤 했으니까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바로 고양이의 참을 수 없는 허기였죠. 훈련을 하다가도 배가 고파지면 이 고성능 스파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임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근처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쥐를 쫓아 달려가기 일쑤였거든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최첨단 도청 장치가 고작 생선 한 토막이나 배고픔이라는 본능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기술진은 고양이의 배고픔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술까지 감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오직 정보를 캐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 생명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 인위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양이는 점점 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갔고 인간들이 설계한 완벽한 첩보 기계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은밀하고 천천히 아주 긴 시간 동안 반복된 훈련 끝에 CIA는 마침내 고양이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실험실 안에 모형 벤치가 아니라 실제 적들이 숨쉬고 있는 차가운 현장으로 나갈 때가 된 거죠. 요원들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고양이의 꼬리에 숨겨진 안테나가 첫 신호를 보내오는 순간 냉전의 역사가 바뀔 거라 굳게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세상은 실험실처럼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거리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았고 운명의 여신은 CIA의 편을 들어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비싼 고양이가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그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려 했던 인간들에게 던지는 차가운 경고였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마침내 어쿠스틱 키티가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장소는 워싱턴 DC의 한 공원. 목표물은 벤치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2명의 소련 대사관 직원들이었죠. 요원들은 근처에 주차된 검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 문이 아주 살짝 열리고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이 작은 스파이가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양이의 귀 속에 심겨진 마이크는 이미 켜져 있었고 꼬리를 따라 흐르는 안테나는 본부의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었죠. 요원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몇 초만 지나면 저들의 비밀스러운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타겟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던 고양이가 길을 건너려던 찰나 어디선가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었죠. 5년의 연구, 수많은 수술, 그리고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미국의 야심작은 현장에 투입된 지 단 7초 만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냉전의 판도를 바꿀 거라 믿었던 최첨단 바이오 스파이가 길거리의 흔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죠. 도청장치에서 들려온 건 적들의 기밀이 아니라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비극적인 충돌음뿐이었습니다. 결국 CIA는 이 처참한 실패를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뿌려진 셈이죠. 이후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고양이는 훈련이 가능할지 모르나 정보 수집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 기괴한 사건은 수십 년 동안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2001년 관련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면서 비로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며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이면에는 냉전이라는 광기가 낳은 잔혹한 실험과 생명을 도구로만 여겼던 인간의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던 시절 가장 완벽한 귀가 되고자 했던 작은 고양이. 하지만 그 고양이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최첨단단 기술이라 해도 결코 생명의 본능과 자연의 우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차가운 교훈이 아니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비싸고 기묘했던 이 첩보 작전은 그렇게 아스팔트 위의 짧은 소동으로 기록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억 원짜리 고양이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이 무모한 계획이 거기서 끝났을 거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법이죠. CIA는 고양이 프로젝트를 폐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괴한 아이디어들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적을 감시하고 정보를 훔쳐내야 한다는 그 집착은 이미 상식의 선을 한참 넘어선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은 고양이 대신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비둘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테키나이트라고 불린 이 비밀 프로젝트는 비둘기의 몸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 적진의 상공을 촬영하는 계획이었죠. 고양이보다는 통제가 쉬울 거라 믿었겠지만 비둘기 역시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어요. 훈련된 비둘기가 카메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소중한 장비만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심지어 바다 너머에서도 이런 광기는 계속되었어요. 돌고래나 상어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게 하거나 바닷속 케이블을 도청하게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으니까요. 냉전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그저 소모품이나 도구로 보게 만든 셈이죠.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들이지만 당시 요원들에게는 이것이 곧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대자연의 본능마저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고양이는 길을 건너려 했고 비둘기는 자유롭게 날고 싶어 했으며 돌고래는 바다를 유영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수천억 원의 돈과 최첨단 장비도 생명체가 가진 그 근원적인 의지를 꺾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어쿠스틱 키티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기계적인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생명체가 보여준 마지막 저항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CIA의 비밀 문서고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키티들의 이름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그 기괴하고도 서글픈 이름들 말이죠. 그 시절의 광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또 어떤가요? 이제는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를 싣는 대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끝없이 감시하고 정보를 독점하려는 그 오래된 집착의 연장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이 황당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과연 기술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인간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죠. 200억 원을 들여 고양이를 개조했던 그 시절의 요원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본질적인 욕망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동물의 본능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정보기관들은 이제 아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생명체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면 아예 생명체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기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달한 셈이죠. 어쩌면 그게 더 그들의 성미에 맞았을지도 몰라요. 기계는 배가 고프다고 임무를 방기하지도 않고 나비를 따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970년대의 극비 프로젝트 인섹토포터였어요. 이름 그대로 곤충과 헬리콥터의 합성어였죠. 그들이 주목한 대상은 이번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존재, 바로 잠자리였거든요. 요원들은 시계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아주 미세한 기계장치를 조립해서
잠자리의 날갯짓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초소형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기술 수준을 떠올려 본다면 정말 믿기 힘든 시도였을 거예요. 그 작은 기계 잠자리 안에는 아주 미세한 가스 구동식 엔진과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정밀한 부품들, 그리고 소리를 수집할 아주 작은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풀숲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흔한 잠자리와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적진의 창가나 공원 벤치 옆에 살며시 내려앉은 잠자리가 사실은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본부에 전송하고 있다면 그보다 완벽하고 은밀한 스파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기술 집착이 이제는 자연의 생태계마저 완벽하게 복제하려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기막힌 아이디어 역시 자연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되었어요.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 안에서는 아주 매끄럽게 날아올랐던 기계 잠자리가 정작 현장에 나가자 아주 가벼운 미퉁에도 힘없이 휘청이며 방향을 잃기 일쑤였거든요.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 길가에 불어오는 작은 바람조차 이 수십억 원짜리 정밀 기계에게는 거대한 태풍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기술로 자연의 외형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자연이 가진 수만 가지의 변수까지 통제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 프로젝트도 고양이 사건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죠. 실제 현장의 거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채 수많은 연구비와 요원들의 시간만 허공으로 날려보낸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시도가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쌓인 초소형 비행체에 대한 데이터와 기술들이 층층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최첨단 드론 기술에 아주 먼 조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과거의 비밀 기록들을 보며 참 엉뚱하다거나 무모하다고 가볍게 웃어넘기곤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야만 한다는 처절한 집착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 집착은 때로는 고양이의 몸속에 전선을 심고 때로는 기계 잠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왔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작은 곤충이나 창문에 붙어있는 파리 한 마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생명체가 맞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집착이 빚어낸 또 다른 어쿠스틱 키티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멈춘 적이 없고 그 전쟁의 도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는 풍경 너머에 얼마나 많은 귀들이 숨죽인 채 우리의 숨소리를 엿듣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아스팔트 위에 비극으로 끝났던 그 작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2001년 굳게 닫혀있던 CIA의 비밀 창고에서 어쿠스틱 키티에 관한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황당한 코미디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고양이를 개조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7초 만에 허무하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진실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정보 수집에 실패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자화자찬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윤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적의 숨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존재든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집착이 진짜 핵심이었으니까요. 고양이는 그저 그 광기 어린 집착이 스쳐 지나간 수많은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인 셈이죠. 그런데 문득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고양이 몸속에 전선을 심고 꼬리에 안테나를 달던 그 시절의 기괴한 풍경은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감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누군가의 대화를 듣기 위해 길거리 고양이를 수술대에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머니 속에 고성능 마이크와 GPS 그리고 카메라가 달린 장비를 하나씩 넣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향한 인간의 집착은 멈춘 적이 없어요. 단지 그 형태가 생명체에서 차가운 금속과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바뀌었을 뿐이죠. 200억 원을 들여 고양이를 훈련시키던 과거의 요원들이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는 이 풍경이 그들이 꿈꿨던 궁극의 첩보 세상일지도 모르니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쿠스틱 키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긴 여운을 남겨주죠.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소리 없이 파고드는지를 말이에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은 이제 비유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이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약속을 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속삭이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50년 전 공원 벤치 옆을 스쳐 지나가던 그 작은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 너머에서 누군가의 집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 차가운 감시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역사상 가장 기괴했던 첩보 작전은 끝났지만 그 광기가 남긴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유유히 맴돌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다음번 당신의 발치에 다가와 가만히 몸을 비비는 고양이를 본다면 조금은 다른 기분이 들지도 몰라요.